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용 감귤 1번과의 크기를 정하지 못해 농가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성과장.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상자를 구입하고 성과기 정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품용 감귤 1번과 크기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번과를 수확해도 당장 출하할 수 없어 썩을 수 있고 성과기를 비롯한 포장 상자 등을 바꾸는 일에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49밀을 결정하면 더러미 성과기를 1번과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가공용 감귤을 결정하는 회의에서도 1번과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47mm에서 51mm 미만의 1번과인데 이렇게 이제 행정당국이 49mm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역농협 조합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농민단체 회장님들도 그러면 좋다. 2mm를 47mm를 49mm로 52mm가 요 안을 이제 공동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본부에서 주선해서 행정에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노지감귤 품질 규격을 11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고 1번과 가운데 49mm 이상을 상품으로 출하하자는 제주도. 하지만 도의회는 1번과 감귤 모두를 상품으로 출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감귤 1번과에 대한 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 속에 감귤 농가들의 혼란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부터 제주도 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중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해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뜩 들뜬 표정의 중학생이 소방관의 화재 진압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항공사 승무원과 응급구조사는 물론 푸드 스타일리스트나 필라테스 강사 등 모두 12종류의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됐고, 제 꿈이 원래 컴퓨터 쪽이었는데 한번 이것도 해보니까 이것도 다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해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4개 권역별로 8차례 이루어집니다. 직업체험 이후에는 전문 상담사의 진로 상담도 병행합니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고, 또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직업인과 상담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 직업 세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을 벗어난 색다른 시도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인천 항로의 화물선 취항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제양항공해운은 최종 선박 검사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5,900톤급 KS 헤르메스5의 취항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양항공해운은 안전 문제가 아니라 선박 도색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에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배상이나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해 무엇보다 환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강모 씨는 지난달 정형외과에서 손목에 염증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주사를 맞은 부위가 하얗게 변하고 움푹 패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주사 부작용으로 인대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큰 병원을 갔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염증 주사 부작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 주사 맞은 병원에 다시를 갔더니 이제 죄송하다고. 하지만 병원 측은 정상적인 치료를 했을 뿐 과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대와 뼈와의 마찰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염증으로 인한 어떤 파열뼈가 붙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 주사가 일회성, 저희들의 주장은 일회성으로 그 인대가 파열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 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소송은 전국적으로 1,100여 건, 제주에서도 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에 가더라도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은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네. 의료사고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게 좀 전문성이고 고도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은 초기에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자신이 들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보상금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도림미술관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제주도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도의회가 감사를 의뢰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숙 도림미술관장을 둘러싼 논란은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정해야 할 인선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지금 내정자가 3회 안에만 들도록 발악되지 않도록 점수를 조정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이번 인선 절차를 책임졌던 인사위원장이 김현숙 관장과 친인척이라는 사실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사이인데 등록하고 14, 15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위원장이 거기에 친인척인 걸 모른다는 게 도민사회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제주도는 현행법상 개방형 직위는 인사위원회의 친인척, 제척 대상은 아니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척 사유가 상모, 승진 이몽희 사전심의, 공무원이 사후에 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관장 선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도의회 역시 의혹을 되짚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림 미술관장 선임 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은 심사 보류하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후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 미술관장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감사위원회 감사로 명확하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원희룡 지사와 나경원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보수혁신위원회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의 현안 사업 해결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쾌청한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지역 출근길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간 가운데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1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성판악의 기온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섬지역도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조금 크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 제주항공대가 설립됩니다. 산림청은 제주시 용강동 한라 생태수반 국유지 10,000제곱미터에 국비 72억 원을 투입해 헬기 경납고와 계류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2017년 제주항공대를 설립하고 헬기를 연중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과 소나무 재선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산불이 6건 발생해 산림 6헥타르가 불에 탔고 소나무 61만 4천여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이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5회 제주 여성영화제가 오는 28일까지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장님의 결혼과 파푸샤 등 12편이 상영됩니다. 제주 언론인클럽은 오늘 오후 4시 제주 시내 더 호텔에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주시 사랑회는 오늘 저녁 7시 제주도 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109번째 시 낭송회를 마련합니다. 새마을문고 제주도 지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도서 무료 교환 시장을 운영합니다. 어린 작가들의 그림 전람회가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마련되며 초등학생 15명이 그린 자화상 등이 전시됩니다. 옳고 바른 마음쓰기 범국민운동본부 제주도 지부 발대식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첨단로에 있는 중앙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9국에 70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하와이 호텔 이성호 대표이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이규봉 제주도 인재개발원장이 10만 원, 고양부 삼성사 재단 고창실 이사장이 50만 원, 사단법인 청년제주 강창수 이사장이 50만 원, 강보성 한승혜 씨 부부가 500만 원, 제주은행에서 50만 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에서 5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해 알선책인 59살 손모 여인에 대한 구속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 연기하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녀인을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소방공무원과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다음 주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소방공무원의 가족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고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손 여인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011년 31건에서 재작년에는 49건, 지난해에는 6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43건이 발생했습니다. 위반 내역별로는 과속이 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이 4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 경찰관 56살 고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부하 여직원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5차례에 걸쳐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올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평가에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쓰레기를 줄인 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